네,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월 초 되니까 경제지표 챙기느라 바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G2, 미국과 중국, 나란히 어제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인지 그리고 이 경제지표가 의미하는 바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손여로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확실하게 이제 저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사실 안 오른 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위축이 되었던 이 리오프닝 섹터가 어떤 엔데믹 상황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개선되겠구나. 어떤 정부 정책반도 나왔었고 여행 지원도 나왔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는 많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70% 이상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객들의 소비 패턴이 일부 변했다는 것 같아요. 다행히 중국 차이신 PMI랑 미국에서 발표한 PMI 이 구매 제조업에 관련된 종사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데이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50이 넘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업 동향이 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물론 코로나19보다 실적은 잘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저효과를 빠르게 확인했던 섹터들에서 추가적 실적 확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리오프닝을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손 팀장이 오늘 리오프닝을 이야기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야지 이 부분보다는 일단은 2차 전지처럼 매매 관점 접근을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수급이 강하게 붙은 섹터는 좀 화장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은 좀 관광이나 카지노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여행이나 항공이죠.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왜 이 여행 관련 종목들이나 항공 관련 종목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들 깨닫게 됐지만 많은 종목들 실적이 빠르게 회복된 다음에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변동성은 작은 섹터이기 때문에 나는 매매 자신 없어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여행이나 항공 쪽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호텔이랑 카지노는 손절 못 하시는 분은 조금 접근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가 그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관광개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이제 제주도에서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숙박은 하는데 롯데 관광개발이 주 수입원이 카지노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숙박은 하는데 카지노를 가야 되는데 먹방집으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매매를 못해요 라고 하시면 이제 ODM 기업들, CDMO 기업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쪽,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롯데 관광개발 쪽 기대 수익을 키울 수 있다. 그다음에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GK나 파라다이스 이쪽을 보시고 일단은 한 2주나 한 달 단위로 매매를 하신 다음에 분기 실적 보고서 실적이 만약에 이 뉴스대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드라이빙을 걸어보시고 역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나? 라고 판단되신다고 한다면 다른 섹터로 스위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당분간은 좀 보셔도 되겠지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실적을 중간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됐습니다.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모두 다 강했는데요. 좀 더 이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 제시해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경제지표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발표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해서 역시나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힘입어서 종목군들의 반응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 최현수 전문가님은 이렇게 보시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이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뭐 조선, 화장품 등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정도 증가를 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도 반도체 수출은 좋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붐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가격 상승이 나온다면은 슈퍼 사이클 진입도 가능하다. 현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중간중간에 조금 등락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과연 수요가 얼마만큼 받쳐줄지 지금 HBM 수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 D램이나 낸드 쪽도 좀 수요가 붙어야지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동안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먼저 올랐는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가동률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역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좀 많이 봐왔으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소재주, 하나머티리얼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잠시 보도록 하면은 동진 세미캠에서부터 먼저 보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그동안에 소재주들 상당히 좀 작년 말서부터 장비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지만은 이제 소재주들도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고점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5일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반도체의 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메모리 쪽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수요가 또 어떻게 증가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또 체크 포인트로 함께 알려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만한 부분은요, 바로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들이 앞다퉈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2023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섹터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는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갖는 것과 실제 매매로 연결하는 것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MS라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끌고 있는 대들보가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건데 투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챗 GPT 관련했을 때는 MS랑 오픈 AI도 정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투자 뉴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MS가 투자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투자한 것도 맞고 MS가 워낙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맞지만 이 대장이 투자하는 것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하듯이 그런 대장이 해당 섹터에다 투자하는 것과는 정말 좀 차별이 있으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섹터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올라갈까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데이터 센터를 2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칩이 한 2배에서 3배 사이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MS에서 1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단순하게 2배, 3배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량의 데이터 칩과 어떤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아마존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마존도 물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AI 스타트업
엑스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게 금액이 약 4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MS 같은 경우는 그의 한 2배, 3배에 달하는 13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약간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MS가 아마존에 비해서 3배가량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게요. 아직은 구체적인 관련 종목은 분류가 안 됐습니다.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고 브리지텍이 어떤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했을 때는 가장 많이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어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을 움직였을 때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나 폴라리스 AI, 이스트 소프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들이 이 전방 기업과 관련성이 있다란 이유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 팀장이 언급해준 종목을 사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뉴스에 나왔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들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했으니까 매수를 하되 매매 관점을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손절 못해 라고 하신 분들 제가 공략주를 갖고 왔으니까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추천주에 대한 예고편까지 해주셨는데 어제 이슈가 됐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 댐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몇 개 합쳐놓은 만한 그런 거대 규모입니다. 국내에서는 뚜렷하게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뭔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접점을 가졌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이 적합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투자 포인트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게임주입니다. 어제 게임, 웹툰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임 나타냈고요. 특히나 게임주는 정말 어디까지 가냐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바닥을 향해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나 봐요. 올해 신작 출시 기대감도 있고 이에 따라 실적도 흑자 전환 기대를 갖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게임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게임주는 실적도 안 좋았고 신작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오 위주를 빼면 거의 넷마블 이런 종목들 빼면 신작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신작이 다량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게임주의 반등이 선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올해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작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 지금 아스날 연대기를 시점으로 인해서 2분기에만 3개 정도 신작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스날 연대기는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나 봐요. 사전 예약자만 약 지금 100만 명을 지금 넘길 만큼 관심이 좀 뜨겁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올해 출시 신작이 가장 많은 게임사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기대작이 많아서 흑자 전환도 좀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 피해 거짓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올해 2분기에도 역시 신작 출시가 하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실적을 본다면 작년 대비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 적자가 685억이었는데 올해는 880억 정도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00억 가량 영업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480억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그런데 역시 작년에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올해는 소폭 개선돼서 한 14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일단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게임주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지려면 신작이 출시되면서 결국에는 흥행까지 이어지면은 좀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어떻게 한다면은 수혜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이라도 한다면은 게임주에는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일단 중립적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마무리 짓겠고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많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난주, 이번주 약간의 부재 중일 때 많이 게시판에서 찾아주셨는데 저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숙제가 있습니다. 목표가 도달이 4종목이나 있어서 저희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월 7일에 제시했던 TNL입니다. 이 종목은 벌써 3차, 2차네요. 2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로 제시한 가격 55,000원이고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TNL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많이는 안 올려드리고 한 6만 원까지만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오름세 나타나면서 40%가량의 상승세 타고 있죠. 조금 더 홀딩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월 11일에 제시됐던 워닝 머티리얼즈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3만 원대 이하에 사서 이제는 4만 원 선 부근에서의 흐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일단은 좀 단기간으로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력기기 쪽의 후발주자인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합니다. LS 일렉트릭이고요. 2월의 첫날의 추천주였습니다. 살 때만 하더라도 7만 원대 이하였고요. 지금 3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45% 수익률 LS 일렉트릭 어떻게 할까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최근에 전력기기 업체들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재룡전기라든지 그러면 이제 LS 일렉트릭은 그동안은 못 올라서 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10만 원에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아직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LS 일렉트릭 7만 원대 이하에서 사셔가지고 11만 원 4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추가양 상승 여력 제한적이나마 남아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시스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미용 의료기기는 추천했다 하면은 늘 목표가 도달하는 것 같아요. 클래시스 2월 중순에 제시가 됐고요. 이 종목 32,000원 매수 그리고 이번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 21%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업체들이 반도체 이쪽으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많이 옮겨가져 있었는데 피부 미용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올이라든지 원택이라든지 강하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정고점 근처인 42,000원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손 팀장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데이터 솔루션이나 브리지텍,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등을 보시면 좋을 텐데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분기 실적은 간혹 적자가 나왔지만 이슈가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NFT 플랫폼이 한컴 아트피알 결국 청산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손실로 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본업은 여전히 튼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AI 생체 인식 기업인 페이스피의 2대 주주 나서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에다가 AI 생체 인식 기술을 더더욱더 접합할 수 있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생성형 AI 제품에 집중을 하면서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뷰가 있고요. 주주총회에서도 대표께서 좀 확고하게 해당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실적 반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한 5등 정도를 기록하는 부분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1선 돌파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매수가는 21,9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5,500원, 1차 목표가는 24,5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자 목표가니까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전일 종가 수준 21,95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은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바람에 중국 관련주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인데 어제 강하게 모두들 상승을 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파라다이스는 일본 VIP 고객이 최근에 증가를 하면서 매출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기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 카지노 고객들도 증가가 되면은 파라다이스에게는 수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파라다이스는 역시 복합 리조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카지노 부문하고 비카지노 부문 모두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세 기록했는데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15,100원에서 15,200원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7%나 급등을 해서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접근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부근 18,000원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추천주,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